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승리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미국 유권자들에게 공산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NNP 뉴스 처음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소셜에 올라온 글을 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마 이것이 맘다니 효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담은 것 같다. 지금 드디어 공산주의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올렸던 글이 바로 맘다니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해설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 중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화요일 밤에 뉴욕시에서 있었던 여러 하원 의원 예비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모두 승리하면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고요. 3명의 연방하원 후보자가 탄생이 됐는데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3명 중에서 2명은 현직 하원 의원을 누르고 이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오늘 열린 신앙과 자유연합정책회의에서 최근 뉴욕 선거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공산주의 후보들이 전통적인 미국 생활 방식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팔기 아주 쉽다. 팔아먹기 쉬운 게 공산주의다 이거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쉽다. 파괴하지만 아주 쉽다라는 거죠. 공산주의라는 게 굉장히 파괴적인 이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게 너무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이죠? 서키즘입니다. 내가 공산주의자였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가 될 수도 몰라. 나 그거 잘해. 파괴하는 거.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임대료를 무료로 제공할 테고, 부동산 사업자 출신인데, 임대료를 무료로 제공할 거고, 이제부터 집을 원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집 골라라! 라고 얘기할 거다. 모두에게 무료로 음식 주겠다. 먹을 거 다 주겠다. 모든 것이 공짜가 될 거다. 모두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투표하겠지. 오늘 연설 중에 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공산주의자라면 그 정도는 했을 거다 이거죠. 그냥 집도 다 공짜로 주고 밥도 다 공짜로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투표해 줄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계속해서 대통령 해먹을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2, 3년 후면 그 나라는 재앙 지역이 된다. 초토화된다라는 이야기죠. 허리케인 지나간 것처럼. 나라가 망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다. 처음엔 아주 쉽다. 처음엔 정말 인기가 많으니까. 지금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법과 질서도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수천 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불려온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을 쥐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정권을 쥔 다음엔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정을 펼치는 일은 인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벌어져 왔던 일이다. 지금 공산주의가 그걸 하고 있다. 자, 이번 경고는 뉴욕시 주택위원회가 지난 목요일 어제입니다. 1년 또는 2년 계약을 맺고 있는 약 100만 채의 임대료 규제 아파트 세입자에 대해서 최대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라고 저스터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의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회의를 가졌는데 7대1의 찬성으로 7명이 찬성하고 1명만 반대한 겁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위원회에. 최대 2년간의 임대료 동결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1년 또는 2년 계약을 맺은 약 100만 채의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실제로 임대 아파트를 살아보신 분들한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1년에 보통 5% 정도 임대료를 올리게 되는데 그 5% 올리는 거 싫어가지고 이사를 가자니 이사 비용이 더 나오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더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 안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펼치는 민주당한테 표를 줘야 되겠구나. 다음 민주당 사람이 당선돼야 되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100만 채의 아파트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로 따지면 몇백만 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물가 통제와 정부 운영 식료품점 설립 등 사회주의 정책을 시에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던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이 이사회, 주택이사회, 주택위원회 이사 9명 중에서 6명을 직접 본인이 임명한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임자가 임명했던 사람은 3명. 전임자가 에릭 아담스인데 에릭 아담스도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릭 아담스 민주당 사람이 뽑아놓은 사람들 다 교체해버립니다. 맘다니는 그냥 민주당원이 아니고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목표는 뭐냐?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정당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당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찍어주니까. 이들이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당 안으로. 민주당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후보가 돼가지고 민주당 당원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선출직 의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펼치는 정책은 급진 좌파, 완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똑같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잘생기고 뭐 나이스하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공산주의자야. 공산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다.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예전에 구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사회주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념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산주의.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제과 관련된 그러한 이념으로, 경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려, 구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개소리고요. 그냥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해가지고 수정사회주의, 뭐 유럽식 사회주의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나름대로 우리는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면서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챙길 거야 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30년 해보았더니 나라가 다 개판이 돼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 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니까. 자, 그 9명의 위원들 중에서 7명 찬성표 던지고 1명이 반대표 던졌다고 그랬죠? 그 한 명 반대표 던진 사람 말고, 그럼 투표 안 한 사람 1명이 누구냐? 투표 안 한 사람이 투표를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이 임명을 해서 그 위원회, 주택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인데, 크리스티나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 스미스라는 의원이 투표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도대체가 맘다니가 채운 사람들로 위원회, 이사회가 꽉 차가지고 맘다니가 시키는 대로만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 제대로 대화도 안 되고 나는 더 이상 그 이사회에서 일할 수가 없다. 사표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스미스는 결과가 시장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사회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이 시장이 직접 명령해가지고 시장 명령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이사회를 왜 뒀습니까?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시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 결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것이 위원회들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구조를 보면 시장이 시키는 사람, 시장이 뽑아준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시장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한 거로 그냥 다 통과시켜버리고, 그렇게, 이게 뭡니까? 독재죠. 독재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뉴욕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위험성이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독재를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법을 만들죠, 법을. 국회가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이 다 이상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닌 법을 만듭니다. 국민들을 입막음하는 법을 만들고,
이상한 법들을 만듭니다.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게끔 허락해주는 법들을 만들고 이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심각하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침식당하고 있고 완전히 먹혀 들어갔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천들이다라는 거죠. 예. 신앙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들과 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주의 국가로 나가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 마치 자기네들은 그냥 진보주의자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일반 진보 정당에 들어와서 그 진보 정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뒤바꿔 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장악을 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 마음대로 법을 막 바꾸고 마음대로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은 독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고 너무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을 보고 있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금 저렇게 돼가고 있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서 어쭈 이거 봐라. 가만히 보니까 미국도 그러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든 거 아닐까라고 저는 거꾸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니까 야 한국 보니까 좀 심각한데 야, 가만히 보니까 미국도 그러네? DSA라는 조직이 도대체 몇십 년 동안 계속 조용히 풀뿌리 운동인 줄 알았더니 그게 더 이상 풀뿌리 운동이 아니네. 지금 저스터 뉴스나 뉴스맥스라든가 뭐 브라이트바트 뉴스라든가 뭐 데일리 컬러, 뭐 데일리 와이어 뭐 이런 여러 보수 매체들이 한결같이 지금 요즘 들어서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더 게이트웨이 푼딧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지금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민주사회주의자는 풀뿌리 운동이 아니다.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풀뿌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원내에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이 됐다. 정당이 되어져 있다. 이들이 지금 민주당을 사회당으로 뒤바꾸고 있는 작업을 아주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민주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바꾸는데 가장 크게 역할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국민들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공산주의자 퍼뜨리는 거. 공산주의 퍼뜨리는 거 참 쉽다. 집 공짜로 주고 밥 공짜로 주고 그러면 다 나한테 투표해 주니까. 이걸 어떻게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더라도 월세 1년마다 5%씩 올려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올려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맞는 말인데 그 말을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월세 올리지 않게 우리가 못 올리게 막겠습니다. 정책으로 시에서 막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먹혀 들어가죠.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미국. 뭐 아직은 뉴욕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지금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속도가 붙으면 순식간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큰 나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는.